저 여자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는 거지? 매일 아침 며느리 얼굴을 보며 시어머니가 던지는 말입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믿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은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시어머니는 오직 며느리만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가족의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지는 결혼 3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준호와의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았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은지가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계신 거예요? 어머니 저 은지예요. 며느리요. 며느리? 우리 준호가 결혼했어요. 언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보며 진짜로 낯선 사람 대하듯 경계했으니까요.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MRI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기억부터 잊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며느리분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가족이니까 먼저 잊으시는 것 같네요. 준호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은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물론이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 얼굴도 또렷하게 기억했죠. 심지어 10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이름까지 줄줄 외웠습니다. 김미숙이가 그때 파마를 했었지. 채정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왔고. 어머니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요. 은지가 신기해하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 주시겠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야, 저 여자가 나한테 반말을 했어. 엄마 은지가 그럴 리 없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귀머거리야? 분명히 들었다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모함했습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냈죠. 저 여자가 내 약을 일부러 숨겼어. 나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약은 여기 서랍에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숨긴 거 맞잖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프신 거야. 화내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도 억울해.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놀라시잖아. 준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은지의 말은 듣지도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녁 준비 중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난 당신 어머니 아닌데? 우리 집에서 멋대로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 제가 며느리 은지예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준호는 결혼 안 했어. 당신 도둑이지? 경찰 불러야겠어. 시어머니가 진짜로 112를 누르려고 하자 은지는 급히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손찌검을 하네. 준호야. 준호야. 집에 돌아온 준호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은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니가 경찰을 부르려고 해서. 아픈 사람한테 왜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사람이야.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갔고 은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부터 은지는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보다 못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눈의 가시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은지가 약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손으로 약을 쳐냈습니다. 당신이 준 거 어떻게 믿어? 독약 탄 거 아니야? 어머니, 이건 병원에서 받은 약이에요. 거짓말. 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나를 죽이려는 거지? 저희 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뭐?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건방진 것이. 시어머니는 약봉지를 집어던졌습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엄마.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땐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호야. 저 여자가 나보고 가난뱅이래. 그리고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팔을 꽉 잡았어. 여기 봐, 멍들었잖아. 시어머니가 팔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파란 멍이 들어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가 은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 어머니가 약을 던져서. 그럼 이 멍은 뭐야? 멍이 저절로 들어? 나도 모르겠어. 나는 진짜 안 그랬다고. 당신 요즘 이상해. 어머니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넌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결론은 뻔했죠. 은지가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갈치조림, 계란말이, 김치까지. 정성을 다해 차렸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국을 한 모금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짠물이야, 국이야?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여? 재료 낭비하지 말고 당신이나 먹어. 은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됐죠. 이 반찬들 봐. 다 짜. 조림도 짜, 김치도 짜. 날 일부러 병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당뇨병 있다는 거 알면서. 어머니는 당뇨 없으세요? 뭐? 내가 거짓말쟁이야? 의사가 분명히 당뇨 있다고 했어. 병원 기록을 보시면. 닥쳐. 의사 면허도 없는 것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시어머니가 상을 엎으려고 했습니다. 은지가 급히 말렸지만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손 치워. 나한테 손대지 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뭔가를 놓고 간 걸 가지러 돌아온 거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야. 저 여자가 나를 때리려고 했어. 거짓말. 제가 언제요? 닥쳐.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당신이 엄마를 화나게 한 거잖아.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 매일 억울해. 매일 누명 쓰고.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럼 나가. 여기가 싫으면 나가라고. 준호의 말에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프신 거 이해 못해? 조금만 참으면 안 돼? 난 3개월 동안 참았어. 매일 욕먹고 매일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엄마잖아. 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그럼 당신이 해. 나는 이제 못하겠어. 은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죠. 하지만 3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당신이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론 내가 더 신경 쓸게. 응? 엄마 좀 봐줘. 결국 은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게 더 큰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은지를 맞이한 건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 당신. 누구더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은지예요, 어머니. 은지? 은지가 누구야? 우리 집에 은지라는 사람이 있었나? 첫날부터 이랬습니다. 은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어디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친구? 집안일은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거짓말. 화장실 청소 안 했잖아. 베란다 정리도 안 했고. 어제 다 했는데요. 어제 한 게 뭐가 중요해? 오늘 다시 더러워졌는데? 당장 다시 해.
어머니 약속 시간이. 약속?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무슨 약속?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일도 안 하려고? 결국 은지는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지의 외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출근할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꼬치꼬치 캐물었죠. 몇 시에 돌아와? 6시쯤이요. 6시? 왜 이렇게 늦어?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 회사가 뭐 그리 중요해? 집안일이 우선이지. 더 심각한 건 경제권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월급을 엄마한테 줘. 네? 왜요? 엄마가 아프잖아. 며느리한테 맡겨놨다간 다 날릴 것 같아서. 엄마, 은지가 살림 잘하는데요. 잘해? 지난달 가스비 봤어? 평소보다 3만 원이나 많이 나왔어. 저 여자가 돈을 물 쓰듯 쓰고 있다고. 그건 겨울이라 난방을 많이 써서. 변명하지 마. 난 다 알아. 저 여자 손에 돈 맡겨놨다간 우리 집안 거덜난다. 결국 준호는 월급 통장을 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은지는 매달 생활비 50만 원만 받게 됐습니다. 식비, 생필품비, 교통비 모두 포함해서 50만 원이었죠. 어머니,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해? 옛날에 우리는 그것보다 적게 쓰고도 잘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돈을 물 쓰듯 해서 탈이야. 3인 가족 식비만 해도. 그럼 내 월급으로 보태든가. 우리 준호 돈을 왜 네가 써? 은지는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적금도 깨야 했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어머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있으시네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준호가 은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엄마 밥은 제대로 챙긴 거야? 몇 끼 다 챙겼어. 어머니가 잘 안 드시는 거지. 그럼 왜 영양실조야? 당신이 제대로 안 챙긴 거 아니야? 나는. 변명 그만해.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변명만 하고 있어?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은지에게 통보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수발은 당신이 전담해. 회사도 그만둬. 뭐? 회사를 왜 그만둬?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수발 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충분해. 충분하긴. 어머니가 월급 다 관리하시잖아.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실 거야. 당신은 엄마만 잘 모시면 돼. 은지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경력도 월급도 자유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은지는 완전히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은지야, 물 떠와. 은지야, 내 발 좀 주물러줘. 은지야, 약 가져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호출됐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죠. 은지야, 화장실 가야 해. 새벽 2시. 은지가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다 줬습니다. 은지야, 목 말라. 새벽 4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은지야, 이불 더워. 새벽 5시. 이불을 치워드렸습니다. 은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좀비처럼 돌아다녔죠.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엄마 수발 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좀 참아. 엄마가 아프신 거잖아. 아프긴 뭐가 아파? 은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날 은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은지는 잠깐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은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음이 계속 울렸죠.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하나. 은지가 안방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주무시고 계셨죠.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던 겁니다. 은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92기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죠.
요즘 며느리 너무 스트레스야. 얼굴만 봐도 짜증나. 왜?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맘에 안 들어. 우리 준호 낚아챘잖아. 키읔키읔키읔 언니 아직도 아들 장가 보낸 거 속상해? 당연하지. 우리 둘이 얼마나 좋았는데. 결혼하더니 나한테 소홀해졌어. 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요즘 내가 치매 걸린 척하고 있어. 키읔키읔키읔. 헐 진짜? 왜? 며느리 혼내주려고. 나만 기억 못하는 척하니까 걔가 미칠 지경이더라. 키읔키읔키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게 굴어서 버릇 좀 고쳐주는 거지. 그래도 너무한데. 준호는 몰라? 당연히 모르지. 우리 아들은 엄마 말이면 무조건 믿어. 완벽하게 내 편이야. 히읗히읗. 은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더 올렸습니다. 오늘 팔에 멍 좀 만들었어. 문 손잡이에 일부러 부딪혀서. 미친 키읔키읔키읔키읔 그걸 왜 해? 며느리가 나를 때렸다고 준호한테 말하려고 키읔키읔 진짜 믿더라. 키읔키읔키읔키읔. 대박. 그 며느리 불쌍하네. 불쌍하긴. 내 아들 뺏어간 년이 불쌍해. 키읔키읔 더 괴롭혀줘야지. 은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올렸습니다.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며느리 회사 그만두게 했어. 키읔키읔. 어떻게? 응급실 가서 영양실 조래. 일부러 밥 적게 먹고 탈수 오게 물도 안 마셨지. 키읔키읔. 헐 건강은 괜찮아? 나야 괜찮지. 하루만 굶으면 되는 거였어. 그거 갖고 며느리 회사 그만두게 만들었어. 이제 내 밑에서 꼼짝 못해. 히읗히읗. 언니. 그래도 사람이 일은 해야지.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직업이지. 월급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해?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은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기억상실도 치매도 쓰러진 것도 모두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를 괴롭히고 통제하고 아들을 독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낯선 사람 취급당하던 순간들.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남편에게 혼나던 날들. 친구도 못 만나고 회사도 그만두고 24시간 시어머니 눈치만 보던 지옥 같은 시간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은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죠.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깨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참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은지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죠. 카톡 대화 내용, 날짜, 시간까지 모두 꼼꼼하게. 사진을 다 찍은 은지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죠.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은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우선 준호에게 보여줘야 해.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믿겠지.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응. 중요한 거야. 은지는 준호를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못 듣는 곳으로. 뭔데 그래? 이것 좀 봐.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휴대폰에 있던 거야. 오늘 우연히 봤어. 준호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게 진짜야? 내가 조작할 이유가 있어? 날짜랑 시간 다 찍혀 있잖아. 준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엄마가 이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 어떤 오해? 누가 엄마 휴대폰으로 장난친 거 아니야? 은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장난? 지금 그게 중요해? 나는 6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매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신한테 매일 혼나고 회사까지 그만뒀잖아. 그건 엄마가 아프셔서. 아프긴 뭐가 아파? 다 거짓말이었어.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놀라시겠어. 아직도 그 소리야? 지금 이 상황에서?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준호야. 나 이제 못 참겠어. 어머니랑 똑바로 얘기해야겠어. 안 돼. 준호가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안 돼? 나는 당당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래도 엄마 충격 받으시면 어떡해. 그럼 나는 충격 받아도 상관없어. 당신 정말 최악이야. 은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죠. 어머니. 은지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모르는 척하는 시어머니.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뭘 알아요? 당신 누구예요? 휴대폰 봤어요. 동창회 단톡방.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치매 걸린 척하신 거 다 알아요. 일부러 나만 못 알아보신 거, 멍 만드신 거, 영양실조 연기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돌아왔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쩌라고?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가 연기한 게 어때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쉽지. 너 같은 애송이 하나 쥐고 놀기 딱 좋더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20년 동안 키운 내 새끼라고. 근데 너 같은 것이 와서 빼앗아 갔잖아.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입 닥쳐.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이 얼마나 좋았는데. 준호는 매일 나한테 전화했어. 주말마다 나랑 시간 보냈고. 근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관심도 없더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결혼하면.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내가 낳았는데. 내가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벌 주기로 한 거야.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 자격이 없어. 내 아들 뺏어간 대가를 치러야지.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다가갔죠. 엄마가 미쳤나 봐. 내 아내를 이렇게 괴롭힐 생각을 하다니.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근데 준호야, 너도 이해해줘.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너랑 단둘이 살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엄마가 버려진 것 같았어. 시어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 카톡 봤어요. 다 봤어요. 그건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은지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 애가 너를 빼앗아 갔잖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준호야. 은지한테 사과하세요. 뭐?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은지가 받은 고통에 대해 책임지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가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20년 동안 너 키운 게 잘못이야. 그건 별개예요. 별개? 좋아. 그럼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나간다. 시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 치워. 이제 너도 저 여자 편이구나. 좋아, 좋아. 내가 나가면 되지. 시어머니는 급하게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 내 아들이 나를 버렸는데.
30분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엄마 편만 들었어. 당신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줬지.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은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 알겠어. 기다릴게. 다음 날부터 준호는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같이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죠.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고마워. 은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언니 집에 가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에게 전화가 왔죠. 준호야. 엄마 밥도 못 먹겠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은지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다시 오세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순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네,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준호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 아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어머니. 근데 깨달았어. 내가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밀어낸 거더라. 내 욕심 때문에 아들도 며느리도 다 잃을 뻔했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차라도 드세요. 은지가 차를 내왔습니다. 고마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은지야,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내가 날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해. 하지만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돌려 말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안 할게요. 어머니한테 맞출 수만은 없어요. 당연하지. 내 인생이잖아. 그날부터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옛날 버릇이 나왔고 은지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소유욕과 집착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죠. 그건 집착이었고 통제욕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6개월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죠.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고 아내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증거를 보고 진실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명확히 선을 그었죠. 이 가족은 결국 화해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 노력했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배우자를 믿고 존중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입니다. 셋째,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참고 또 참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